참고로 그 첫 번째 기조 강연 주제는 국토 기반 시설 유지 관리 정책 다양이 되겠습니다. 네. 됐습니다. 나오는 거야?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술 대회도 못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못 만나 뵙고요. 올해 하여간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또 이 귀한 자리에 또 우리 회장님께서 이 기조 강연 부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. 오늘은 우리 그 국가 기반 시설 또는 뭐 우리가 뭐 사회 인프라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뭐 인프라 시설 여러 가지로 불러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유지 관리의 중요성,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17년도에 그 대한토목학회 회장을 하면서 특히 이 인프라 시설의 유지 관리 이거 관련해서 또 많은 좀 그 신경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인프라 시설 관련해서 그 남북한 국토 인프라 통일을 위한 뭐 어떤 과제, 또 국토 인프라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,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이스페이퍼를 좀 발간을 한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K 호텔에서 그 차세대 노후 인프라 관리 대토론회 이런 거를 좀 열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건설하는 분들한테도 유지 관리의 중요성 같은 걸 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좀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을 할 때고요. 그래서 우선 그 인프라 하게 되면 그 인프라 하게 되면은 우리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생산과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다. 뭐 대충 뭐 비슷하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업 기반으로 도로, 항만, 철도 발전소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들 수가 있고요. 또 생활 기반 시설로는 교육기관, 병원, 상하 처리 시설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대부분의 시설들을 우리가 인프라, 국토 인프라 또는 뭐 사회 기반 시설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는 국토해양부, 항만은 뭐 해양수산부, 또 철도는 뭐 철도청, 뭐 이건 산자부, 또 상하수도 같으면 뭐 이제 그 환경부인가요? 뭐 이래 갖고서는 모든 그 인프라 관리 부처가 전 그 정부 부처에 이렇게 논하져 있어 갖고선 통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이게 상당히 이제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뭐 이게 PPT가 안 돼서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그 외국이나 하여간 국내의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을 좀 몇 개 좀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네바의 그 모란디 교량이라는 게 요게 2018년도에 이렇게 생긴 교량이었는데 이게 그 무너진 큰 사고가 있었어요.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큰 교량인데 그래서 이거는 67년도에 개통이 돼갖고 딱 50년 정도, 51년 만에 이게 무너졌는데 교량의 형태는 이런 형태였어요.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교량인데 좀 특색이 있다면 요 사장제 케이블이 일반적인 그 강제 케이블이 아니고 콘크리트 속에 이제 콘크리트가 주가 되고 속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구조였어요.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들 연세가 되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겠지만 옛날에 그 신행주대교가 바로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됐다가 시공 중에 무너진 적이 있었죠. 이게 1993년도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하여간 이게 한 50년 정도 쓰다가 이와 같이 붕괴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형태
여기 3경간 연속 사장경과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또 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교량 밑에 또 뭐 이렇게 아파트 뭐 이런 것들로 들어서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사고였어요. 그래서 사망자만 43명이 발생이 됐고, 그 다음에 경제적인 피해만 해도 뭐 1억 5천만 유로 이렇게 어떤 그 피해를 봤다는 그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교량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그 주거더가 있고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장자 케이블로 이런 사장교는 아마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구조 요소가 되겠죠. 그런데 요 케이블이 한쪽이 끊어지면서 요 교량 전체가 붕괴가 된 이러한 교량인데,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한 를 해보면 제일 큰 거는 유지관리상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그 노후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. 그 다음에 또 이 인프라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역시 되어 있지 않았다. 그리고 또 아주 뭐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큰 문제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그 투자 비용이 증가하기는커녕 계속,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감소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능성이 점점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설계상으로 보면 이제 뭐 이 모란디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한 그 설계자였던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는 그 사장제 케이블을 콘크리트 사장제로 했다는 거는 그 유지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불리한 이러한 그 설계를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교량이 우리나라 같으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아주 큰 그 도로상에 있는 그런 교량이었는데 이 교통량이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붕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에 이래 보면 뭐 그 독일이나 불란서, 스페인 뭐 쭉 보면 대충 유지를 하든가 또는 약간씩 이렇게 뭐 감소되든가 그 시설물 투자비가 또 이렇게 좀 늘어나는 이런 나라들도 있고, 영국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2007년도에 130억 유로 정도 투자되던 게 거의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.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투자가 안 되면 그만큼 붕괴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일단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 예산이 이렇게 준다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다 하는 얘기고,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, 그 다음에 인프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. 그때만 해도 이 교량은 또 어떤 그 민간 기업체에 맡겨서 유지관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이 교량에 대한 그 위험성을 상당히 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사고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엮어져서 이런 큰 사고가 생기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도 잠깐 뭐 예를 들자면,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정부 예산 중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국방, 교육, 그다음에 SOC 예산이었는데, 지금은 SOC 예산은 우리 정부 예산의 뭐 10%도 안 되고 한 5% 정도 되나요?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됐고, 지금의 가장 그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20년도 같으면 우리 건설 즉 SOC 예산은 20조도 안 되는데 이 보건복지 예산은 150조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보건복지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SOC 예산을 이렇게 자꾸 줄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언젠가는 뭐 다른 형태로 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
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프라 시설 정도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상당히 잘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면적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한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해요. 그렇지만 우리의 그 인구 밀도나 인구 수로 봐서는 아직도 OECD에서 좀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우리가 그 인프라 시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좀 홍보를 할 때는 그 자산 가치 기준을 좀 우리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요게 한국은행 통계인데 우리 국민 순자산을 여기 2018년도 통계인데 대략 1경 한 4천조 정도로 잡고 있는데 뭐 1경 5천조, 5천조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. 그 중에 우리가 그 건설 쪽의 자산을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관여한 그런 그 건설 쪽 국민 순자산을 대략 한 5천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유지 관리나 또는 그 수명을 어떻게 연장을 시켜서 쓸 수 있냐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건설에 대한 이 투자 비용은 계속 감소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도 당연히 자꾸 감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요 미국하고 일본, 우리나라를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20년대부터 이제 많이 이제 뭐 도로, 뭐 댐 이런 것들이 막 건설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0년 지나면 즉 1950년대부터 이제 이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고요.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미국보다 한 30년 정도 뒤에 이렇게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는 일본보다도 한 30년 정도 뒤에.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한 1950년대부터 60년대, 70년대 이때 이제 계속 많은 그 시설들이 건설이 되기 시작을 했고, 우리는 이제 산업화가 이제 1970년대 이후라고 보면 이제 70년대부터 뭐 이제 많은 그 도로, 뭐 철도, 항만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건설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도 이 노후화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오히려 늦었는지도 모르죠. 그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외국의 인프라 시설 뭐 사고 사례를 간단히 조금 들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수대교를 비롯해서 지금도 수시로 또 요새는 뭐 인프라 시설이라고 그러긴 뭐 그렇지만 광주에서는 또 아파트 철거하다가 또 큰 사고가 생겨서 많은 인명사고를 발생을 시켰는데 이러한 사고들이 뭐 꾸준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요거는 국회 뭐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그 통계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그 도로 시설물 재난재해 요거만 하나로 예를 들자면 요게 94년부터 한 20년에 걸쳐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면 인명 피해가 대략 한 1,500명 정도,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13조 원, 그다음에 그거로 인한 그 교통마비가 한 6,000시간 정도. 이 정도로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 삶에 미치는 그러한 그 막대한 그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이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. 일본은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50년 이상 된 이런 교량인데 그게 2013년도에는 대략 한 20% 정도가 50년 이상 된 교량이었는데 요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급격히 이제 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.
그리고 뭐 우리만 사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역시 또 그 미국의 경우에도 많은 뭐 그동안에 뭐 숱하게 많은 사고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사고가 생겼죠. 그래서 뭐 최근에는 제가 뭐 제 밑에서 석사학위 논문도 한 친구는 쓰고 갔지만 요 미네소타주에서 요 I-35 교량 붕괴 요거는 트러스교였는데 또 이게 붕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사고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그 애국의 경우에 뭐 선진 애국이라고 그럴까요? 애국의 경우에는 그 인프라에 대한 그 유지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미국의 경우에 보면 아주 좀 특이한 게 정말 부러운 게 이런 게 있어요. 미국 토목학회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리포트 카드라는 거를 몇 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뭐 교량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 공항 뭐 여러 가지들 다 해서 그 주별로 또 국가 전체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예산도 책정을 하고 또 우선순위도 결정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학회에서 하고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이거 98년이라는데 1988년부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SOC 노후화 정도를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 토목학회뿐만 아니라 우리 강구조 학회에서도 이 강구조물에 대한 이런 어떤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이런 리포트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많은 이제 정책 기반을 하는데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일본도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자본정부 중점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지금 저기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UK 인프라스트럭처 플랜 2050 해서 하여간 종합적인 그런 플랜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라들을 보면 그 국토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적 제도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진단 및 평가를 통해서 그 예산도 요구를 하고 또 투자 우선순위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리포트 카드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공항, 교량, 댐, 뭐 등등 해서 뭐 도로, 학교, 또 뭐 또 통신, 또 그 하수처리, 항만 해갖고서는 이것들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등급을 매기고 또 각 주별로도 이걸 등급을 매깁니다. 그래서 1988년에는 이제 뭐 몇 개 안 하다가 지금은 이 정도까지를 다 이 등급을 매겨서 그래서 이걸 보면 뭐 교량 같으면은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C+ 정도다. 뭐 이런 또 뭐 에너지 이제 이건 수성 분야겠죠. 이런 거 같으면 D+로서 상당히 예산 투자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보도 자료를 학회에서 내므로 인해서 이 학회와 이 정부가 서로 윈윈하는 이런 그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2017년도 같으면 이러한 그 인프라 시설들을 우리가 그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뭐 4조 6천억 달러 정도는 필요하다. 뭐 이런 것들을 이 학회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상당히 좀 부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회가 할 수 있으면 이 공신력도 늘어나고 또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 2조 달러라 했는데 2조 4천억 달러의 어떤 그 투자를 하겠다.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인프라 시설에 1조 달러 정도. 근데 그 중에 한 60% 정도가 인프라 시설에 유지 관리하는데
하여간 즉시 투자를 하겠다.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아마 국회에 그 예산 요청을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ASC에서의 이런 그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뭐 2013년에는 뭐 요 정도 3.6조 정도가 필요했는데 점점 유지관리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,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겁니다. 이게 보면 일본에 이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전략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라는 거를 세웠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교량 뭐 도로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에너지 분야 또는 뭐 통신 분야 뭐 이렇게 해서 그 국가 핵심 프로젝트를 핵심 그 혁신 프로젝트를 세웠는데,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메인터넌스라는 게 한 항목으로, 그러니까 국가 전체 11개 프로젝트 중에서 이게 드디어 등장을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메인터넌스가 중요하냐 하는 거를 일본도 당연히 느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요 대장으로는 그 동경대학 교수를 하시던 우리 구조전공이죠.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후진호 교수가 여기 대장을 하고 그 한 1,00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 조직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이게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런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산은 이 정도고 한 1,000명 이상의 그 연구자들 또 기술자들이 또 대학, 정부기관 또 공공기관 또 이 산업체에서도 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.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보면 야 이게 통합관리 시스템이 이런 거로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여기 런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UK 인프라스트럭처 플랜 205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여기 보면 뭐 이 도로나 뭐 교량 이런 것뿐만 아니고 보건, 의료, 에너지, 주거, 통신, 환경 뭐 등등등등 해서 이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 재정 계획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또 우선순위까지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당연히 하여간 그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. 이 국토 인프라에 대한 그 종합 관제탑, 그러니까 인프라 전체를 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거는 뭐 국토부나 뭐 이런 한 부처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이든지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서 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DB화할 수 있는 하여간 그 통합된 DB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유지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이걸 사후 유지 관리를 할 거냐, 즉 문제가 생긴 다음에 또 고쳐서 쓰는 이런 방법으로 할 거냐, 아니면 그 전에 그 예방적인 유지 관리, 즉 미리미리 예산 투자를 해서 이거를 이제 그 보수를 해가면서 그 유지 관리를 할 거냐 하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, 당연히 예방적 유지 관리를 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유지 관리 총 비용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수명도 훨씬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다. 그래서 꼭 문제가 생긴 다음에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학회니 뭐 이런 데서는 그런 데이터 같은 걸 좀 제공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. 가상교량 한 35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전문 업체 이게 어느 정도나 이게 그 이제 예방적 유지 관리하고 사후 유지 관리에
그 뭐냐 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개의 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이건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도 하여간 전국 규모의 통합된 이 빅데이터 정보를, 즉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대충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여간 인프라 그 개선을 위한 그 예산이 줄어들면 사고 생긴다, 이런 그 경고를 좀 정부에 좀 할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좀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, 그 다음에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조금 시간이 있네요. 예.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. 제가 이 노후교량 장수명화 연구단이라는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 한 정부 출연금이 한 200억 정도인데, 여기서 이 연구 목적은 실증 실험을 통해서 노후교량의 성능 및 보수 보강 평가 개선을 하겠다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이제 금년도 말까지 연구를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명지대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연구원, 또 국토교통 무슨 운영원, 고려대학교 카이젠,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의 신수범 교수, 서울대 김호균 교수 오셨나요? 그다음에 중앙대, 고려대, 또 시설안전공단. 시설안전공단은 요새 명칭이 바꿨더라고요. 국토안전관리원 어쩌고 해서. 그래서 많이들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용 중인 교량 중에서 곧 철거될 또 폐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 차량 제하 실험도 하고, 또 이거 아예 그 교량 자체를 드러내서 명지대학교 그 하이브리드 실험 센터를 갖고 와서 지금 실증 실험을 통해서 파괴 실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료 실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료 실험할 때 보면 어떤 거더 25m짜리 PSC 거더 같으면 이 슬라이스를 이와 같이 한 10개 정도 내서 각 시편에 대해서 많은 재료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파괴 실험하는 장면을 보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이 현장에서 철거를 해서 실험실로 갖고 올 수 없는 거는 현장에서 직접 파괴 실험 또는 성능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이러한 만들어서 이제 철거하지 않는 교량도 현장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일단 테스트는 한번 해봤습니다. 실제 교량을 넣고.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. 하여간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의 중요성을 우리도 자꾸 이제 좀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, 그 다음에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느끼고, 또 여기에 좀 정부 부처에서도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